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장기표, 장성민, 안상수, 황교안 제3지대 국민경선에서 패자부활전 기회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선거판을 분석을 하면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폭넓게 보면은 언론 보도의 불공정성부터 부정선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등, 2등만 계속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1등, 2등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문제점, 그래서 여론조사에 비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맞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벌금을 뭐 500만 원 받아도 계속 뒷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끊임없이 부정 여론조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정 여론조사가 부정 TV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언론의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만들겠죠. 기획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 이 아주 그 불투명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1, 2위 한 사람을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보도해서 그 사람들을 1, 2위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정 댓글 공작이라든지 저도 이 선거판에서 보면은 이 댓글 부대, 댓글 공작이 이것이 굉장히 도를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됐죠. 네, 드루킹 사건 뿐만 아니라 이게 대선에서 진행됐다라는 것이 엄청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뻔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든지, 또는 이 국정원이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 용지에 대한 조작, 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데, 선거 용지 조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여론조사 때부터 부정선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그 다음에 여론 공작, 댓글 공작, 여기부터 선거 공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믿을 수가 없다. 이 자체가 불공정하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힘당에서 장기표, 장성민 이 두 후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안상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 이번에 4명으로 추린다 할지라도 또 이 사람들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거예요. 들러리만 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3지대 국민 경선을 전개하는데 잘못된 여론조사, 잘못된 방송, 잘못된 이러한 공작들, 이런 거에 피해본 이러한 후보들에게 그동안 이런 국민 경선이 없었으니까 이들도 방법이 없이 국힘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국민 경선에서 패자 부활전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후보들이 자신들이 반드시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전달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표, 뭐 장성민, 안상수, 황교안 뭐 이런 후보들도 우리가 국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패자 부활전 기회를 주겠다. 또 국힘당에서 이번에 4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 4명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4명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 왜 피해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론 공작, 선거 댓글 공작, 이 선거 공작의 피해자들, 이거는 우리 역사를 그르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부정선거를 얘기하지 않고서 우리가 선거를 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도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니까 하태경 후보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걸 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런 의심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확인해보고,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황교안 후보를 마구 막 이렇게 욱박을 지르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이 중국 간첩들이 이 선거 공작을 벌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속도 되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가 왜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느냐, 왜 지역 선관위원장을 법원장이 맡는가. 그 지역의 법원장이 관할 지역인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터지게 되면은 재판거래, 부정재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똑똑해진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왜 화천대유 문제에 거기 뒤에 법조인들, 거대한 법조인들이 포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정말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와 절망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대법관, 저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 우리가 검찰의 개혁을 외쳤던 것처럼 이 변호사들의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누누이 얘기 왔어요. 판사 양성을 별도로, 검사 양성 별도로, 변호사 양성 별도로 해서 판사는 판사만 하게, 검사는 검사만 하게. 왜냐하면 재판할 때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공정이 기해져야 되는데 다 선후배 관계야. 그 재판이 공정하겠습니까? 진짜 심지어는 끝나고 나서 저 뭐 선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국민들은 상소하고 거지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들은 계속 수임료를 챙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경찰서만 가면은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전관 현관 유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경찰관들이 또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주 주가가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요즘의 수사의 중심이 경찰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로펌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분통이 터지는 문제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10명씩, 뭐 20명씩 선임을 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그러한 재판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들이 영화 장면에서 봤던 것들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저 재판부, 법원행정처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재판부를 반드시 개혁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개혁하고 중앙선관위를 법원장들이 맡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서 민간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민간인이 선관위를 맡아서 나중에 부정선거가 만들어져도 그 민간인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끔, 자기들에게 방어막을 못 치게끔. 법원장들은 방어막을 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게 부정선거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부정선거의 시작은 여론조사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방송 보도, 네, 그리고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제3지대 국민 경선에 패자부활전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장기표, 장성민, 안성수, 황교안, 또 떨어지는 최재형 후보가 떨어졌다, 그럼 최재형 후보도 참여시키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국힘당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이나 최재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원희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국민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은 국민 경선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국민 경선, 누가 봐도 공정한 여론 조사, 그리고 공정한 보도, 이걸 전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한 여론 조사만 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정한 보도 어떻게 할까요? 네, 유튜브 연합회에서 할 겁니다. 유튜브 연합회. 그래서 우리가 진짜 1000만 명 구독자가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유튜브들이 100개가 되든 끌어모아서 그들이 동시에 방송하게 함으로써, 주제별 방송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지금 언론의 편중 상태, 그리고 언론이 정권에 장악됐다라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합리적 공감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들에게도 국민 경선 기회를 주겠다. 네, 그리고 후보 진영에서 자신들도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오는데 아주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 전면에서 지금 황교안 KBS 전 연수원장께서 국민경선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이끌고 계시죠. 그리고 뗏목 민주언론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경선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겠습니다.